식의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일반 그 실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사실 항상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이제 키친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건 이제 퓨처 쓰시는 분, 아마 이건 좀 유명한 디자이너라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수대가 여기 있고 작업 공간이 바로 옆에 있고 반 밑에서 뽑아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자서 휠체어 쓰신 중증장애인 혼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다음에 뭐 세탁기 같은 것도 이렇게 우리나라 세탁기 지금 많이 쓰는 세탁기는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우리도 뭐 위에서 넣는 세탁기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한테 조금 더 모디파이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도 있고요. 일본 제품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 경사로가 꼭 그 규정에 맞지 않아도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사실상 나무로 만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판들이죠. 여기 브레이드 들어가 있고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가정용에서 쓰는 것들이고요. 보조 손잡이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조금 그 휠체어 쓰는 사람이 그 용변도 보고 손도 씻고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영국에서 이런 걸 참 많이 봤는데요. 우리는 욕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욕조가 사실은 옆이 열리는 욕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너싱 홈이라고 그 영국에 65세 이상 되는,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만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 버밍엄 시청, 제가 있던 버밍엄 시청에서 주로 그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 너싱홈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들, 아니 학교들, 모든 학교들을 짓고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많이 넣었던 그 마스터 중에 제품 중에 하나가 이런 제품들이에요. 이건 좀 디자인이 된 것들인데요. 샤워부스를 사실은 휠체어 쓰시는 분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조의 제품들은 사실은 욕조 사용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이미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이게 뭐 꼭 샤워부스를 넣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 이런 식의 디자인 제품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옷장이네요. 이거 아마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거 일반 옷장들은 앉아서는 손이 안 닿겠죠. 잡으면 내려옵니다. 수동으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자유롭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먼 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부모님 아마 한 10년 후면은 이거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집을 설계한다, 이거 사실 얼마 안 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 월마운트 벽장 같은 거 만드시는 거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게 이제 X4올이라는 게 영어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요. 이제 한국어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지하도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아메리칸 디서빌리티 어소시에이션에서 제작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 계단은 마운틴 에베레스트와 같습니다. 보면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핸디캡 퍼실리티를 지을 수 있게. 결국은 마인드의 차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고, 제가 자꾸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 한국에 와서 얘기를 하면, 특히 저희 공사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설계하는 사람이니까, 시공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못해요. 노소장은 영국에서 와서 그런 것만 봐서 그렇지, 우리 이런 거 못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우리보다 선진국이 아니에요. 실제로 소득주도를 만들고 있고 아까 잠깐 점심 먹을 때 뭐 이렇게 조선업 얘기 잠깐 그랬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조선업 신문에 많이 나고 있죠. 그 조선업들 불과 20, 30년 전에 유럽에서 한참 하던 사업들이에요. 싸그리 밀려서 영국이 주력 산업이 교육산업, 금융산업, 그 다음에 교육금융, 그 다음에 그 영어산업, 이게 지금 주력 산업이에요. 서비스 산업이죠, 3차 산업. 선진국이 3차 산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흔히들 하는데요. 서비스 산업 걔네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동차 산업도 경쟁력을 잃어서 중국한테 뺏기고 자기들이 할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은 사례는 이제 가져온 게 다인데요. 지금 현실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분들 생각을 하나씩 바꿔주면서 일을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뭐 그 자재 같은 거나 그 새로운 공법들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봐서 못해. 우리는 못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시도를 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역사는 30년 됐대요 자기들. 50년 됐대요. 뭐 도급순위가 뭐 52, 32, 1군 업체래요 자기들이. 근데 뭐 이것 해보자고 하면 안 된다고 저것 해보자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거죠. 해본 사람이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데 그런데도 못한다는 얘기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례에 대한 얘기들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